그럼 이제 오늘 외상 스트레스 이제 3회차 강의인데, 오늘은 잠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잠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심리 장애거든요. 심리 장애인데, 이 심리 장애가 지난 시간에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심리 장애인데 세 개의 심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세 개의 심리가 있는데, 이 심리가 모두 다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외상 스트레스는 심리 장애가 아닙니다. 요거는 심리 문제예요. 자, 이 심리 문제가 됐을 때, 요 심리 문제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 스트레스가 나에게 발생이 됐더라도 약 60에서 70%는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담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격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나름대로 다시 원래 일상으로 회복을 합니다. 70%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격려, 관심, 그리고 위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70%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심리 문제거든요.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직은요. 그런데 이게 3개월, 6개월을 뭔 노력을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약 30, 40% 됩니다. 이 30, 40% 되는 분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질 않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 개의 심리가 다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전 아직 통계적으로는 모릅니다. 물론 저도 자원봉사 신청을 했는데 캔슬 먹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학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60, 70%는 회복이 됐지만 분명히 30, 40%는 지금 현재 회복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직접 당사자들, 즉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됐던 선생님들이나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상으로 회복을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아마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9.11 테러 때도 9.11 테러가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근데 이 9.11 테러 때도 약 30%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 정부에서도 계속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법이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치료는 되지 않지만 세계의 심리장애를 가지고서 그 고통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을 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물 투여를 합니다. 정신과 치료제 일종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심리를 안정시켜서 심리를 조금 다운시켜주는 겁니다. 즉 고통을 좀 덜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신과 약물 치료인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하는 게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인생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끝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 있는 60, 70%는 회복이 됐는데 왜 니는 유독 이러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할 때 외상 스트레스에서 심리 문제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는 상담이라든가 절대적인 관심과 이런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30, 40% 있는 사람은 행사할 때마다 죽어나가요. 행사할 때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제주도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도 그때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게 다가오면은 분신하고 뭐 계속 하잖아요. 매년마다 반복되지. 못 견뎌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30, 40% 회복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가게 되는 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심리 장애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심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메커니즘을.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다루냐면 바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다룹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자꾸, 여러분들은 아마 스트레스와 상처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와 상처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지금 현재 5개 감각기관으로 나쁜 기분을 느끼는 것을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5개 감각기관에서 나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은 5개 감각기관과는 관계없이 내 기억 속에서 바로 고통을 느끼는 것, 즉 나쁜 것을 느끼는 것을 바로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거는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5개 감각기관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된 것조차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어디에서 심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이 느끼냐면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마음은 자각하는 곳. 그래서 감정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내가 느끼는 거는 아프다, 슬프다, 또는 스트레스 받는다, 상처 입는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는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작용은 심리에서 해요. 이 원리가 왜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지 기본은 알아야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그래야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왜 이런 원인에 관련되는 게 중요하냐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세 개의 심리,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과거에 기억이거든요. 기억인데 과거에 뭘 하냐면 경험과 이 지식이 과거의 경험과 이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작용을 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심리 상태를 만듭니다. 심리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심리 상태의 결과를 뭐가 느낍니까? 심리 상태의 결과를 현재 마음이 자각한다는 얘기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이 지금 현재 심리 상태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 심리 상태, 지금 현재 내 심리는 어디에 원인이 있어요? 과거에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쉽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자각되고 느끼는 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서 자각되고 느끼는 거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 심리에 있어요. 이 원인에 의해서 결국 이 결과가 나온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작용이 됨으로써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겠다.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리에 있는 거지. 대부분 어디서 찾습니까? 과거에서 찾죠.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에 관련된 이 내가 경험에 대해서 과거의 트라우마인지 아닌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소요될까요? 얼마나 소요될까요? 상상도 못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동안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자,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과거에 관련돼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했다? 그러면 과거에 어린 시절에 폭력 과정에서 자랐는지 뭐를 했는지 자꾸 과거를 분석합니다. 여기서 원인을 찾아요. 여기가 원인이 이랬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다. 뭐를 무시한 겁니까? 무시한 거예요. 심리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심리는 마음이 같다라고 하게 되니까 여기가 하나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여기서만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 이론을 만들고 보니까 이 심리가 작용되는 결과에 의해서 마음이 자각하고 느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 심리가 만들어진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느끼는 건 뭡니까? 느끼는 건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원인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각하고 느끼는 거에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처럼 심리장애처럼 고통을 느낀다든가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해결하면 될까요? 어디를 해결할까요? 여기를 안정시키면 끝이에요. 여기 안정시키면 과거에 뭐를 했던 여기가 안정이 딱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행복하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 알 필요 있을 때 없을 때? 과거를 알 필요가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래서 상담할 이유가 없는 거. 심리장애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심리의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심리장애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 정상의 심리로 회복을 시켜놓으면 안 아파요. 과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다 달라. 라고 하는 순간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자도 그렇고 아무도 지금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이게 하나. 여기를 다 블랙박스화 시켰어요. 블랙박스화 시켰어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찾는 기법은 정말 발달이 돼 있어요. 발달이 많이 돼 있는데 치료는 안 돼요.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분명히 원인을 제공한 건 맞아요. 근데 치료하는 데는 이 원인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과거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느낀다면 이 과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신경의학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 그러면은 일정하게 반응하는 고통에서 반응하는 뇌세포를 삑삑해서 지워버리는 것까지 지금 현재 발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힘들어했던 과거 여기를 지워버렸어. 지워버리면은 이 사람이 뭡니까? 경험해. 이 과거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지워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요즘 치료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뇌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극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그 자극이 일어나는 걸 찌지직 해가지고 세포를 죽이면 돼요. 그렇다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아프면 잘라내면 돼요.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인과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개념부터 벌써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와 마음이 같다라는 대전제 조건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리와 마음이 같다라는 대전제 조건이 붙으면 치료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할 때 첫 시간에 얘기할 때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가 다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대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치료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이 대전제 조건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절대 치료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심리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스트레스와 상처, 물론 좋은 기분도 있어요. 좋은 기분도 있고 좋은 감정도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심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결국은 이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오작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와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스와 상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본 전제 조건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심리와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원인 치료 관련되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전제 조건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다르구나. 하나하나가 지금 새로운 개념들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스트레스와 상처가 있는데 마음 이론에 근거를 하게 되면, 물론 그거를 세부적으로 풀어내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마음 이론에 근거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결국은 기억이 되면, 이게 기억이 되면 상처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기억이 되면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상처는 기억되어 있는 것을 내가 특정한 어떤 외부적인 요건도 없는데도 내 자신이 끌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될 때 스트레스가 기억되면 상처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자는 남자의 마음이, 여자는 여자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아요.
만약에 여자가 있다면 여자들, 여러분들의 아내분이나 그다음에 또 딸이라든가 누구나 전 세계 동일하게 여자들은 여자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남자는 남자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남자니까 남자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남자는 스트레스에서만 작용을 하지 남자는 상처 기억을 안 합니다. 상처 기억을 안 해요. 이거 뭐지? 라고 이제 또 이제 갑자기 의아해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만든 거거든요. 저도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인데 가설은 설정이 돼 있지만 나도 상처 기억하는데 옛날에 막 힘들고 아팠던 거 기억하는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아는 데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요 하나 알아내는데 9년 걸렸거든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이 될 때 스트레스는 남자에게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서 상처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상처 기억을 아주 잘합니다. 여자는 상처 기억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했으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모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얘기 한번 꺼내면 여러분들은 그날 뒤집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얘기 나와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과거 얘기 잘못 꺼내면 막 웃다가도 이게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엄청 잘 기억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것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어떤 특정한 현상까지도 다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남자에게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딱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다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제1번에서 뭐를 하냐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는 동일합니다. 뭐를 하냐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자체에서 회피를 하거나 또는 두 번째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회피를 하거나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리거든요. 그런데 이 회피를 하거나 제거를 하는데 과거에 살아오면서 이 심리가 형성될 때 회피하는 걸로 형성됐느냐 제거하는 걸로 형성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회피와 제거의 차이는 뭐냐? 스트레스가 발생이 했습니다. 어디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던 아니면 안 좋은 게 보였던 뭐가 됐던 느낌이 안 좋았던 이런 안 좋은 것이 나에게 느껴지게 되면은 일단 피해버리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걸 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래 난 떠들어라 국방부 시간에 돌아가니까 이러고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자체가 회피거든요. 그러면 이 회피는 내가 힘들지만 타인한테 특정한 행동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벗어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회피는 내가 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거라는 건 뭐냐면 회피가 잘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이 스트레스 원천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나한테 말로 안 좋은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얘기하는 놈을 쫓겨가든 욕을 하더라도 일단 제압을 해야 돼요. 그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도록 원천을 갖다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남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폭력이 발생하고 뭐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싸우면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회피하는 사람일까요? 제거하는 사람일까요? 자, 모든 게 타인에게 피를 입히는 것은 대부분 제거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힘든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회피하는 유형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남자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너무 단순해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회피형입니다. 저는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폭력 가정에서 자랐으면 이 사람 폭력 쓰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저는 회피형인데 제가 어디 가서 한 대 이렇게 뻥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 조폭이었으니까요.
나름 계보도가 있는 조폭입니다. 근데 조폭이었는데 맨날 삼천교육대 같은 이상한 옛날에 근로봉사대 이런 데 막 끌려다니고 이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가지고 제가 뭐 하나 조금 실수하면 아버지에게 들먹거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저는 분명히 그런 가정이 살았는데 왜 저는 회평에 들어가 있을까요? 회평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심리가 이 회피 유형으로 저 가 있는 것 뿐이에요. 좋으냐? 안 좋습니다. 전 스트레스 3일 이상 지속되면 제 자신이 못 견딥니다. 자, 이게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사실은 회평이고 그 다음에 요 하나는 제거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남자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회평인가요? 제거형인가요?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욕부터 나고 집어차고 뭐예요? 제거형입니다. 정신을 잃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 두 개로 갑니다. 반드시 이 두 개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 직장 상사야. 그러면 거기에서 제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그냥. 그리고 나온 다음에 문 나와가지고 빨리 욕 막 하고 막 왜 그래요?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형이 다 같아요, 그게. 이거는 외부로 나타나는 거고 이건 내부에서 피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나면은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난 이제 안 느껴져요, 스트레스가. 그러면은 반드시 뭐에 들어가냐면 긍정 기분, 좋은 기분에 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피를 하거나 제거를 하고 나면은 긍정 기분에 확 몰입을 해 들어갑니다. 긍정 기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일수록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아들내미들이 있으면 아들들 한번 혼을 한번 내보세요.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회피형인지 그 다음에 제거형인지 빤나한테 맨날 무방하고 자꾸 막 이거 제거형입니다. 그래서 쭉 듣고 있다가 쭉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건 이제 회피형이에요. 그런데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이놈이든 그놈이든 가서 모바일 보고 있거나 게임 보고 있거나 TV 잡고 뭔가를 해요. 자기가 좋은 긍정 기분에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해요. 누구나 다요. 여러분들은 뭐 할까요? 스트레스 받고 나면? 스트레스 받고 나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사람, 물론 이제 습관적인 것들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긍정 기분에 몰입되는 거는 만드는 게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회피 제거하는 것도 습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긍정 기분에 몰입되는 것도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회피되거나 제거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싹 사그라져들고 그 다음에 긍정 기분에 딱 몰입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기분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분과 이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팩트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팩트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낀 거를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긍정 기분에 딱 몰입을 하게 되면 내 기억 속에는 이 사실이 뭘로 기억이 될까요? 내 기억 속에는 사실이 뭘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기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 느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만 기억되고 이 사실도 내 필요하면 기억하고 필요 없으면 기억 안 합니다. 사실만 기억되고 기분은 없어요. 기분은 휘발성이거든요.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자기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고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은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 과거를. 어떠세요? 과거, 힘들었던 과거.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 많이 하는 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을 때 예전에 저희들 또래 같으면 막 빠따 맞고 뭐 뺑뺑 돌고 그죠? 축구하고 뭐하고 굉장히 축구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무식하게 하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요즘도 군대 가라 그러면 다들 가기 싫어해요. 왜요? 안 좋은 그런 스트레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동안 갇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이병서를 딱 나오면서 다 던져놓고 나오죠. 반납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또 기분 딱 들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사실만 기억을, 자기 필요한 사실만 기억을 하고 있지 그 기분에 관련되는 걸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을 때는 그게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옛날에 누가 많이 맞았나 내기하는 사람들 같아요. 내기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주변에 흔히 있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옛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브라보 그리고 친구야 그러고 막 이런 거 흔히 하는데 안 하나 보죠? 여러분들은? 저는 하는데 이거 남자는 다 그래요. 이거 외국인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외국인들. 왜? 마음이 심리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만약에 긍정 기분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 기분에 과도하게 몰입되면 자칫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아무 여자나 잡아놓고 즐기려고 들고 마트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잘못 들어가면 범죄자 되는 거예요. 제거 잘못하면 범죄자 되는 거고 회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장애로, 심리문제에서 심리장애로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돼 들어가는지 남자들을 해석하는 방법과 여자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원리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졌던 걸 가지고서 회피를 하거나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몰입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평상시 게임을 많이 하던 사람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게임으로 손이 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하면서 힐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서 긍정 기분에 몰입돼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만약에 한다 쳐요. 아이들을 데리고 남자를 데리고서 성폭력 예방교육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뭡니까? 지식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요. 그래도 지금 시간만큼 공부 좀 하자고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딱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선정적인 것부터 잔인한 것부터 기타 등등 막 줄줄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실에 관련되는 정보와 지식을 유입을 합니다. 기분 좋아요? 성폭력 하면은 최하 징역 5년 이상이다. 저는 10년 이상 때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 심리살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여자아이들이 또는 남자아이들도 성폭력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심리가 죽어가는지를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죽어가는지를 보면 돼. 마음의 살인. 그게 바로 심리살인이거든요. 심리가 죽어버립니다. 죽으면 더 이상 인간으로 못 삽니다. 자, 그런 강력한 고통인데 그러면 신체 살인만 살인이고 심리살인은 살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 유형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성폭력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사실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은 니들 인생 조진다, 몇몇 명에 처하게 된다,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래. 교육을 합니다. 틀린 교육입니까? 맞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것쯤은 어디다 있습니까? 그런 것쯤은 아이고 인터넷에 널렸어요. 걔들 그거 다 알거든요. 널렸어요 인터넷에. 근데 그거보다 더 잔인한 게 인터넷 더 널렸어요. 뉴스 나오는 것마다 더 장난 아니거든.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게 꼴랑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요. 이 교육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죠. 발생합니다. 요즘요, 중고등학교만 가서, 중고등학교 정도 가가지고 성에 관련돼서 뭐 한다 그러면 해벌레 하거나 아니면 막 지뢰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기들보다 더 몰라. 강사가 자기들보다 더 모른다니까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유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통제되어 있으니까 확 집어 던지고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참아버립니다. 참습니다. 끝나면은 문 열고 나서 신나게 애들과 놉니다. 딴 거예요, 막. 딴 거 하면 놉니다. 아니, 재밌는 거에 뭔가에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뭐만 기억을 합니까?
뭐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받았던 지식에 관련된 걸 필요한 걸 기억을 합니다.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나쁜 거다라는 게 기억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회피를 하거나 제거를 하겠죠. 그러다가 긍정 기분에 딱 몰입되고 나니까 내가 혹시나 그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고 여자 하나 지나가면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이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예전에 성분 가해자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기타 등등 관련 제가 어지간한 건 다 검수해봤거든요. 이거요, 감당 못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데 백날 하지 마라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물리적인 장치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아무도 안 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자살 예방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해서 회피해서 뭐만 나옵니까? 자살하는 방법, 자살에 관련되는 결과, 기타 등등 사실만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긍정 기분에 몰입하려고 주거빌입니다.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써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폭력 권장 교육이고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잘못된 교육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교육인데 우리 심리가 마음과 상호작용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게 제가 제일 슬퍼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거를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권장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정말 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그동안 오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 번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 제안을 양성평등원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 읽습니다. 안 읽는다니까요. 어쨌든 슬픕니다. 자, 남자는 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급을 다루려고 그러면 최소한 남자는 이 스트레스를 마음과 심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설명을 해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자, 그런데 왜 남자만 가지고 그러냐? 여자는 없냐? 있어요. 자, 여자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지난 포럼 시간에 전체 영상에는 있어요.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공개는 안 했지만 고땡땡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거는 노코멘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노코멘트 하는 이유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제가 노코멘트를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보시죠. 남자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회피 또는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긍정 기분에 몰입을 하고 사실만 기억을, 자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사실만 기억하고 그 기분에 관련되는 거를 그때 당시 힘들었다는 걸 버립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까먹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3일 이내에 남자는 그 안 좋았다라는 기분을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멀쩡해져요. 대부분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자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딱 발생을 하면 남자는 회피하거나 이게 왜 발생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야 돼요. 또는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근데 여자는 왜 안 그래요? 왜? 이게 왜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왜?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힘든데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왜? 남자는 기절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라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원인이라든가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관심 달라고 해요. 관심이 뭔지 압니까? 너 얼마나 힘드니? 위로하고 막 이제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심리가 마음에서 이거를 작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는 계속 이해하려고 들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뭐를 합니까? 질문이 많아지고 수다가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와 관심에 관련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와 관심이
내가 이렇게 딱 필요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치료가 된, 즉 뭐냐면 이 사실에 관련된 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라고 해서 치료가 된 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을 기억을 하는데 요게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관심도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과 이 스트레스를 감정으로 전환해서 요거를 상처로 기억을 합니다. 이걸 기억을 해요. 여자는 이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특히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의 외상 트라우마급은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가게 되면 죽는 날까지 기억을 합니다. 여자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자는 잘 잊어버리지만 여자는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피해가 여자에게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피해가 동등하게 생기더라도 평생 작용하는 건 여자에게 훨씬 많은 이유가 바로 이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관련되는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방법에는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고서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한테는 안 물어보고 자기가 정보를 찾습니다. 정보를 찾아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관심에 관련되는 것도 이성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업무라든가 또는 뭔가를 잘해서 누군가에게 관심 받고자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관심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이해의 종류도 여러 가지, 관심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는 누구에서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습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심리가 이제 장애가 즉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반대 현상이. 여잔데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회피하거나 제거를 하려고 들고 그리고 좋은 기분에 빠져들고 기억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크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 메커니즘은 기억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신 기억이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마음이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심리가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되니까 그걸 우리는 상처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즉 잃어버린 거예요. 작용은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회피를 할 때 회피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심리 문제가 생겼어. 그럼 회피를 할 때 얼마만큼의 크기로 회피를 하느냐? 스트레스를 10이라고 놓고 볼 때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상처를 예를 들어 1000이라고 놓고 보면 이 사람이 해리가 오게 되면 회피를 할 때 10이라는 크기만큼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고 1000이라는 크기만큼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거를 하려고 들면 어떻게 될까요? 10이라는 크기만큼 제거하니까 20 한번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000이라는 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번 한이 맥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굉장히 이 현상들이 기본은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남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심리의 이상, 즉 심리 장애가 발생되면 징징징거립니다.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막 친구 잡아놓고 술 먹으면 징징징거립니다. 그런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해와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기억을 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바로 발생을 하는 게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변형 메커니즘인데 그 변형 메커니즘은 심리 장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원래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에서 기본은 남자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제거해서 그리고 긍정 기분에 몰입을 해서 사실만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여자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해의 자극과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내용을 기억을 할 때 감정을 함께 기억을 한다는 것. 치료가 되면은 아프지 않게 기억을 할 거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프게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남자와 여자 이게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마음과 심리에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 장애가 발생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자는 원래 기억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다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메커니즘대로는 가는데 여기에서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은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상처 회의가 오게 되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테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좋을 때는 정말 좋아요. 감정적으로 정말 감정도 풍부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하나가 딱 들어오면 너무 과도하게 느끼는 거예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려고 순간 휙 갑니다. 휙 가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짐승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럴 때 범죄가 흔히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되냐면 기억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스트레스를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거하려고 되니까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제정신에 딱 돌아와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기본으로 가고 여자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기본적으로 간다는 것만 일단은 아시고 심리장애에 들어가면 아마 이 두 개의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만 알면 해결법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심리에서 작용하면서 특히 스트레스, 긍정 기분이 좋은 것 말고 스트레스나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하는구나. 여자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여자라 그러면 내 아내, 내 딸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자는 진짜 이렇게 기억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면 아내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이해하려고, 이 사람이 힘든 게 왜 힘든지를 알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괜찮아. 그리고 막 위로하려고 그래요.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남자는 뭐라 그럽니까? 힘들다, 뭐하다, 막 이렇게 되면, 야, 똥말부터 생각을 잊어버려, 그냥. 그냥 술 한잔 사줄게. 아닌가요? 그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털어내. 왜 그걸 기억을 해, 임마? 지나가는 개가 하나 물었다 생각을 하고 말어. 왜? 회피하거나 제가도록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좋은 기분 딱 넣어주면 잊어버릴 거라고 남자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들, 아내들도 당연 있잖아. 요번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내일 잘할게. 빨리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재밌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까먹을 줄 알아요. 안 까먹는다니까요.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달라요. 하는 방식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물론 너무 과다한 걸 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날 두고두고 죽어요. 왜냐면 간신히 기억에다 눌러놨는데 그걸 꺼내게 되면 그때부터 두고두고 얘기 나옵니다. 아니 말이야 옛날에 나한테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얘가 오늘 배웠는데 남자는 이렇대 여자는 이렇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헐 소리가 금방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로 칭찬받게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 나중에 이제 성심리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심리 포럼, 성심 포럼 이렇게 했는데 성심리 포럼이라고 유튜브에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성심리 포럼에 김범영의 성심리 포럼이라고 해서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사이코패스의 원리,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의 원리가 다 나옵니다. 그거는 이 마음의 이거에다 성심리를 탁 결합시키면, 성마음을 결합시키면 그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때 프로파일링 기법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 범죄 관련되는 거, 부서가는 거, 그 다음에 국가수 관련되는 검시관리가 그거 아시는 분들, 이거 배우신 분 몇 분 계십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살자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관련되는 그 보수가 함께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련되는 게.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죽어갔겠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느껴진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심리적 부검이거든요, 이게.
자살자들이 왜 그런 원인으로, 심리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갔는지를 해석을 해내는 것, 그거를 우리는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용되는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가 해석이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 걸 끌어오냐면 과거 걸 끌어오려고 되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과거 거를 자꾸 끌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좀 심리가 안 좋아. 야, 상담하러 가자. 여러분들 같으면 상담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상담하겠어요? 상담 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담 안 하는 이유. 옛날 얘기해야 되거든요. 돌아버리겠는 게 기억도 안 나는 거 자꾸 얘기해야 돼요. 기억 안 나면요 아주 집요하게 물어본다. 레드썸 하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아. 처음에 가면요 이거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00문항 되는 거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왜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요? 관공서고 기업이고 다 합니다. 그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거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안 나오거든요. 검사하지요. 그 다음에 과거.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옛날에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 그 다음에 학창 시절.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뭐 하는지, 트라우마, 기억나는 걸 얘기해보세요. 아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어린 시절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구강기, 항문기, 기타 등등 막 해서 프로이드 이론이 막 튀어나오질 않나? 근데 그렇게 알려면 5살 이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가정이 어떻게 됐고, 너네 가정이 어떻게 살, 우리 집에 관련된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야 돼요. 누가 상담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연결되어 있는 심리학을 아는 사람일수록 상담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차라리 정신과 가서 약물 복용하는 게 훨씬 낫지.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자꾸 여길 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내가 힘들어서 갔는데 힘든 얘기를 하래. 힘든 얘기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치료 중단을 하는 겁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제 그 원인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차츰 이제 논하도록 그렇게 가고, 오늘에 관련된 기본은 남자의 마음에서 심리가 작용할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자는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 모든 남자 동일합니다. 전 세계 모든 여자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심리 장애들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 현상이.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겠구나. 그러면 여자야. 여자인데 뭐 요번에 곱땡땡치 이상했다. 해리 온 거예요. 그럼 만이라는 이 상처를 끌어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끌어안고 있는데 갑자기 제거시키려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정신이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주기적으로 정신병동, 폐쇄병동,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리고 한 1, 2개월 지나면 또 괜찮아져가지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상생활하다 또 다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가 장애가 2개 이상 장애가 발생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셧다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심리가 일시적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너무 커서 뭔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이 순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며칠, 한 달, 2달을 가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현병이다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뇌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 조현병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뇌를 찍어보고 뭘 해도 이상이 없어. 그럼 볼 것도 없이 심리적 조현병이에요. 과다망상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질적인 거를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뇌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이 사람에게 진짜 신체 이상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분명히 심리적인 원인이에요. 심리가 2개 이상 장애가 발생됐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다망상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현병에 관련된 게 심리적인, 그래서 저는 심리적 조현병, 히스테리인데 기질적인 것이 아닌 히스테리예요. 심리적 히스테리예요. 그게 지금 현실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는 통상적으로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 즉 우울증과 중독증에 관련된 이 2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넘어갈 때,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넘어갈 때 중복되는 이 중간 지점이 있거든요. 이 중간 지점에서 정신이 싹 나갑니다. 며칠 동안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이제 실제 그 사람들,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통 5년 이상 되시고 이런 분들은 그 순간적으로 며칠 동안 요게 샷다운되는 현상들이 흔히 나타난다고 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게 많이 존재하대요. 어떤 사람은 한 2개월 정도까지 정신이 간다 그래요. 그럴 때는 정신과 폐쇄되는 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들이 흔히 발생하는데 다 이게 요 원리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심리를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지 꺼내지 않고 네.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심리라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이라고 한다면 네. 기억도 과거의 것을 어쨌든 그렇죠. 연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인식도 마시고 똑같은데 그렇죠. 네. 어쨌든 과거의 것을 꺼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자거나 상처를 입었던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과거의 것을 꺼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또 다른 상처를 겪는 거는 그렇죠. 꺼내면 안 되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게 되냐면 치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안 꺼냅니다. 대신 심리 안 건드립니다. 뭐를 하면 됩니까? 요 마음이 이게 지금 심리의 영향에 의해서 마음이 자각을 받는 거, 자각되는 거잖아요. 인식을 할 때 자각을 하고 기억을 할 때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 자각하는 거거든요. 요 자각하는 요 시스템을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요 작업을 하려면은 마음이 구성되고 있는 요소,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 원리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은 단독적으로 이게 자각이 되면 이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작용하는 것만 조종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요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성마음을 가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동시키는데 이거는 인간은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마음을 가동되도록 하면서 마음이 같이 작용되도록 만들어서 뭘로 영향을 인식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하고 기억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조절해 갈 수 있는 습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단계에서도 속마음에 있는 것을 작용하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네. 심리 이전 단계에 있었던 것은 아예 꺼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그걸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긍정적이거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공감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프냐 안 아프냐 어느 정도로 아프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가 한 개가 장애가 발생이냐 두 개가 발생이냐 세 개가 발생이냐 저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그래서 저는 꼭 사람들한테 뭐를 하냐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에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그런다면 일단 정신과 가서 진단받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과 가게 되면 우울증 병명이 나옵니다. 관련되어 있는 그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한 개구나 두 개구나 세 개구나 그러면 약을 복용하시면서 이 마음을 가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가동이 돼야 되느냐 요거에 관련돼서 조종하는 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요게 치료법이에요. 저는 이 치료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나 그다음에 과거에 관련된 것 분석하는 방법, 능력, 심리학적 소견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치료법은 개인마다 틀린가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남자는 남자의 치료법을, 여자는 여자의 치료법을 왜? 남자는 남자의 마음이 작용하고 여자는 여자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교묘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요 여자는 심리 중에 기억이 있거든요. 요 기억에 뭘 기억을 하냐면 상처를 기억을 합니다. 남자는 없는데. 그래서 남자는 심리 치료만 합니다. 근데 여자는 상처 치료와 심리 치료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치료법하고 남자 치료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남자 치료법, 여자 치료법. 그리고 나머지는 치료 강연을 합니다. 치료 강연.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굳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강연을 가고 그러면 좀 재미는 없어요. 그러 대신 그 사람들한테 심리 발달 단계 이렇습니다. 남자는 이래요. 여자는 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좀 딱딱하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답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강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약간 재밌게 넣어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몇 개 딱 적용해보고 그러고 그걸 일상으로 가져가면 스스로들이 요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스스로들이 조종을 하게 됩니다.
뭘 배웠는지 기억 안 해도 돼요. 제가 누군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자기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한두 시간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강연은. 그래서 강연은 주로 무료 강연을 다닙니다. 전 유료 강연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연은 무료 강연만 하는데 무료 강연 하다 보니까 강연은 요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연하러 갑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모 고등학교 뭐 이런 데 쪽에 막 강연도 다니고 많이 했는데 왜 하냐 그래요. 저보고. 무슨 목적으로 하냐고. 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아,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쫓겨나고 막 이랬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초대했는데 교육청에서 가라 그래서 왔는데 학교에서 막 문전박대 당한 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에는 지금 강연이 잡혀 있습니다. 모르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가서 강력하게 해서 그런 게 있어? 그럼 와보라고 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좀 문화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냥 저는 그래서 그거를 치료 강연이라고 해요. 힐링 강연이죠. 기분 좋게 재밌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강연이 아니라 치료할 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럴 때 정말 인생에 평생에 갈 수 있는 이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 필요한 게 있고 가정에 필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로 강연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은 워낙 크고 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치료법에 준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작용도 이제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죠. 참고를 내시면 되고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심리 절대 안 건드립니다. 요거만 건드립니다. 근데 오면은 꼭 보면 선생님 제가요 옛날에요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얘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늦어져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꺼내면 꺼낼수록 치료가 점점 늦어지거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죽겠어요. 왜 제 얘기는 안 들어주시냐? 안 들을수록 치료가 된다니까요. 안 믿어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은 바로 뭐냐면 지식에다가 지식 아시죠? 이 기억에다가 뭐를 넣냐면 그 필요한 지식을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은 두 가지거든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느껴가는 거거든요. 의식의 활동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건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건 치료법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감기 안 걸리는 거랑 원리는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치료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명상도 일반 명상이 있고 초월 명상이 있습니다. 초월 명상이라는 건 특정한 하나를 가지고서 그 원천까지 불급하고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초월 명상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초월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아요. 궁극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며칠에 한 번씩, 특히 남자는 3일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왜 작용이 되냐면 마음에서 의식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 왜냐하면 의식은 자각을 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 자각을 하고 느끼는 것이 의식이고 자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무의식이거든요. 그럼 자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아파져요, 의식이. 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습관이라는 게 바로 유일하게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관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도 잘못 따르게 되면은 엄청난 범죄자를 만듭니다. 그걸 치료하지 않았는데 치료됐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천의 고통을 플러스 천으로 바꾸면 열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대신 안 좋아질 때는 스트레스가 1이 들어오면 이게 마이너스 1000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멀쩡하다가도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흔히 그게 흔히 나타나는 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자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흔히 나타나고 여자에게는 히스테리가 흔히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스테리와 분노 조절 장애는 같아요. 오늘 참고를 해주시면 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 남자
폭행하는, 집에서 가족 폭행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뭐 때문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만만한 사람한테. 제일 만만하고 제일 무의식적으로 대하는 사람. 의식을, 즉, 내가 요걸 했을 땐 이렇게 나오고 뭐하고, 이거 해석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처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에 관해서 제거하는 동안에 이렇게 두들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콜콜거리고 잘 비비자고 아니면 섹스 한번 하고, 원래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고 나면은 또 할 때 까먹습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게 네가 나 건들지 말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만들어주면 됩니까? 이 사람.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럼 가정폭력 사라집니다. 이거 실험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전에 한번 지난 학기에도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관련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다. 내가 한번 가서 요 원리에 관련되는 거 한번 설명하고 한 2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둬. 그러면 그 중에 반절은 가정폭력 안 생기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 원리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하면서 요 마음을 어떻게 작용시켜서 요 안에 습관을 어떤 걸 하나 만들어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 인생이 완전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그거를 힐링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치료라고 하지 않고 힐링 시스템.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100번 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야 임마 제발 좀 그만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와가지고 그거 좀 하지 마세요 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노력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원리 요걸 기본적으로 삼박자가 만들어줘야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해갈 것이냐 요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5분 남았습니다. 궁금한 거. 오늘 실제 시간이라서 이제 다음 요까지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개념 얘기가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요 관련돼서 회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스트레스 이해와 관심을 받으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여학생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힘들거나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또는 선생으로부터 또는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뭐 하면은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이해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다 나오니까 왜 저런지, 우리 엄마 아빠 쓰레기라 그렇구나. 그렇게 나오면 우리 엄마 쓰레기야. 그걸 이해하면 그걸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관심 받아야 되는데 누가 관심 줍니까? 관심 누가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길껏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 주겠어요? 그냥 홀라다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요, 논리가. SNS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거길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아이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 이 사람 상태가 지금 어떻구나, 이게 다 해석되는 거예요. 요걸만 보면 나와요. 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심리장애는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스트레스 하나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가 나와요. 거의 보이는 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심리장애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라는 거를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하셨다가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제가 답변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걸로 해서 인간의 남자와 여자가 실제 마음이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본 거거든요. 남자의 스트레스 처리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심리에서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심리에서 마음이 이러한 형태로 작용을 하겠다는 거. 오늘은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하고 여자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되는 것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거를 이제 다음 주에는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